갑자기 쓰러진 아버지. 병원에서 깨어나셨지만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최소 3개월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간병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간병비가 15만 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에 450만 원입니다. 3개월이면 무려 13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이었습니다. 월급 500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살아가고 있었죠. 대출 상환의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빠듯하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병비 450만 원은 우리 가게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 비상금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예금을 모두 깨야 했습니다. 둘째 달, 적금을 해지하고 보험을 중도 해지했습니다. 그래도 100만 원이 부족했죠. 결국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자율 15%,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셋째 달,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대부업체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병비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비, 약값, 의료용품비까지 매달 추가로 1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간병비 450만 원에 의료비 100만 원, 한 달에 550만 원이 필요했던 겁니다. 월급 500만 원으로는 간병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급식비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빨간색으로 날아왔습니다. 대출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이자가 붙기 시작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같은 가정이 한국에 수십만 가구나 됩니다. 간병비로 인한 가게 파산.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간병비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 5만 원이 전부입니다. 하루 15만 원 중 5만 원만 지원받으면 나머지 10만 원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3개월이면 900만 원을 가족이 부담해야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하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간병은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일주일도 못 버티고 다시 간병인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 직장은 잃었고 수입은 끊겼습니다. 간병비는 계속 나가고 빚은 늘어만 갑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집을 팔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집을 팔면 우리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간병비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공적 간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 일본, 네덜란드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도 간병보험 도입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하루 15만 원의 간병비.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미래를, 아이들의 교육을,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이 간병비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간병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간병비 문제,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간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간병비 평균 15만 원.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15만 원을 한 달로 환산하면 정확히 450만 원입니다. 월급쟁이 평균 월급과 맞먹는 금액이죠. 3개월이면 1350만 원, 6개월이면 27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문제는 간병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균 간병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의 평균 간병 기간은 약 2년에서 3년입니다. 2년이면 1억 800만 원, 3년이면 1억 6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값이 간병비로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 5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저축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1,350만 원이 순식간에 바닥났죠. 6개월째부터는 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준비로 모아둔 돈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5천만 원을 모두 끌었었습니다. 1년 6개월째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0년 살던 집이 은행 소유가 되어갔죠. 2년째 되던 해 김 씨는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 가정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단 2년, 731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 씨 같은 사례가 전국에 수만 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연간 중증 간병 환자가 약 80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적절한 간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용이 높을까요? 간병비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보입니다. 24시간 간병사 1명의 인건비가 하루 15만 원,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가 추가됩니다. 주말이나 명절에는 할증료가 붙어 하루 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간병사를 구하지 못하면 가족이 직접 간병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하면 월급이 끊기고 경력도 단절됩니다. 결국 간병사를 쓰든 직접 하든 가게는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정부 지원은 어떨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릅니다. 지원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등급 판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건 2등급 환자들 뿐입니다. 3등급 이하는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본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게다가 등급 판정 자체가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전액 자비로 간병비를 감당해야 하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중산층이 가장 취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빚을 내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만 남게 됩니다. 한 가정이 파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단 2년 만에 평생 모은 재산이 사라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간병비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실질적인 대비책과 보험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간병비는 얼마나 들까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대형병원 간병인 하루 비용은 평균 15만 원에서 18만 원 수준입니다. 지방병원이라고 해서 크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대구나 부산도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죠.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 달에 최소 45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병원비, 약값, 검사비까지 더하면 월 600만 원은 기본으로 깨집니다. 중산층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한 달만 입원해도 가게 전체 수입이 간병비로 사라지는 겁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모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중환자실에서 2주, 일반병동에서 6주를 보냈습니다. 총 2개월간의 입원 생활이었습니다. 간병인 비용만 하루 16만 원씩, 60일이면 9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병원비 800만 원, 재활치료비 3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단 2달 만에 김 씨 가족은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습니다. 김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그리 적지 않은 수입이었죠. 하지만 비상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이 순식간에 바닥났습니다. 결국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5천만 원을 모두 끌었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퇴원 후에도 계속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니 하루 1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결국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죠. 이런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노인 장기 입원 가구의 42%가 저축을 모두 소진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28%는 부채까지 떠안았습니다. 빚을 내서 간병비를 감당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부채가 평균 4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간병비 때문에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가정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혼 자금을 모으던 젊은 부부가 부모님 간병비로 전액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간병비 부담으로 가게가 파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전체의 18%에 달했습니다. 5가구 중 1가구가 간병비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산층에서 하루아침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개월입니다. 3개월간의 간병비가 1,500만 원, 여기에 병원비까지 합치면 2,5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비상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이죠. 더 큰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성질환은 계속됩니다. 치매나 중풍 환자는 평균 5년에서 10년간 돌봄이 필요합니다. 10년간 간병비만 계산해도 3억 6천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죠. 결국 간병비는 단순한 의료비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병비로 인한 가게 파산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이라는 무거운 부담 앞에서 무너지는 가정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대표적이죠.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 질환자라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에 따라 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과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간병보험 가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면 월 3만 원대로도 충분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간병비 일당 10만 원씩 최대 180일까지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미 나이가 들었거나 질병이 있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족 간병과 전문 간병의 적절한 조합입니다. 24시간 전문 간병인을 쓰는 대신 낮에만 활용하고 밤은 가족이 돌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간병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로요. 물론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파산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또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요양병원은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선으로 개인 간병인보다 저렴합니다. 요양원은 더 저렴해서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면 이용 가능하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20%로 줄어들어 더욱 경제적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매우 경제적이며 사회적 교류도 가능합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도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이용해도 본인 부담금은 월 2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섯 번째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 활용입니다. 장애인이나 중증 환자 간병비는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연간 500만 원 간병비를 썼다면 최대 7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간병은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누구나 간병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건강해도 10년 후, 20년 후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간병 시스템을 요구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낮춰야 합니다. 간병인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높이고 간병비 거품을 없애야 하죠. 무엇보다 간병이 필요한 순간 경제적 파산 없이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부모님의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간병보험 가입을 검토하세요. 지역의 돌봄 서비스를 알아보고 가족회의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준비된 자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간병비의 공포는 무지에서 시작되지만 준비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는 사회, 함께 만들어갑시다. 지금까지 간병비의 공포 시리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